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스비어 코리아의 기혜진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사이언스 다이렉트 이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연구 논문을 기본적으로 이제 읽으시기 위해서 사이언스 다이렉트 같은 데이터베이스 이용하게 되시는데요. 연구 논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상단에 이제 논문 제목, 저자 키워드와 같은 서지 정보가 있고, 중간에는 이제 전체 내용에 해당되는 메인 텍스트, 그리고 하단에는 참고 문헌, 레퍼런스로 구조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이제 이러한 연구 논문 구조 중에 서지 정보와 레퍼런스뿐만이 아니라 메인 정보인 풀 텍스트까지 포함되어 있는 풀 텍스트 원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원문 열람이 가능하고 자주 이용하는 학술지의 상세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엘스비어사에서 발행하는 고품질의 우수한 학술 저널 그리고 연구 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학술 저널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발행하는 연구 학술 논문의 약 18%를 차지하는 규모를 이제 자랑하고 있고요. 인용 지수가 높은 우수한 학술 저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발표된 임팩트 팩터에 의하면 엘스비어사에서 이제 발행한 학술 저널 중에 1794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상위 10% 임팩트 팩터에 328종이 선정된 그러한 우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학 라이센스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이용 범위는 프리덤 컬렉션이라고 해서 전체 주제 약 2,000여 종의 학술 저널을 이용을 하시게 되고요. 이용 커버리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되는 논문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픈 액세스 논문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엘스비어는 약 2,650여 종의 하이브리드 저널과 약 500여 종의 골드 오픈 액세스 저널을 통해서 140만 건 이상의 오픈 액세스 논문을 발행하고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논문을 검색하시거나 이용하실 때 오픈 액세스 논문을 만나보게 되시는데요. 오픈 액세스 논문은 누구나 무료로 열람을 하실 수 있는 성격의 논문이기 때문에 구독을 하지 않으셔도 원문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논문을 검색하면 좌측에서 오픈 액세스 논문으로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논문이 오픈 액세스 여부인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주요 기능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논문이 수록되기 위해서는 엘스비어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고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엘스비어 저널의 논문 투고를 준비 중인 연구자들을 위해서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 간단하게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 때문에 이제 많은 이용자분들이 혹시 이공계나 자연과학 계열의 어떤 논문만 수록되어 있는 게 아닌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전체 주제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자연과학 이공계뿐만이 아니라 생명과학, 보건과학, 그리고 인문사회과학까지 전 주제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광범위한 그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수록되어 있는 학술 저널과 연구서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우측 상단에 저널스 앤 북스라고 하는 메뉴가 확인이 되고요.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수록되어 있는 학술지와 연구서적 어떤 것들이 있는지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양이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서 주제 분야로 관심 있는 주제 분야로 필터링하셔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퍼블리케이션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학술 저널뿐만이 아니라 연구 서적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술 저널 위주로 검토하고자 하신다면 저널을 선택하셔서 필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독해서 원문까지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저널만 검토해보고 싶다 하시면 액세스 타입에서 subscribed를 선택하셔서 구독 저널만 필터링 하셔서 검토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저널을 확인하셨다면 클릭하시면 저널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저널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해당 저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대표적인 그 인용지수, 사이트 스코어, 임팩트 팩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음으로써 해당 저널이 얼마나 우수한 학술 저널인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창간 후부터 현재까지 발행됐던 모든 권호에 대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퍼블리시 메뉴 하에 있는 메뉴는 이제 해당 학술 저널의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시는 연구자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뭐 저자의 가이드라든지 논문 투고하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등의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그 기간은 그 연구 논문을 투고하신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리뷰하는 데 소요되고 최종 발행될 때까지 소요되는지에 대한 시간을 확인을 해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논문을 투고하고 계획하고 계신 연구자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감안하셔야 되는지 참고하실 수가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해당 학술지에 그 발행된 논문의 양이 굉장히 상당할 텐데요. 그 이제 중간에 보시면 아티클 인 프레스나 최근 발행된 논문, 그리고 인용이 많이 된 논문,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논문,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은 논문들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어서 내가 이 학술지에 관심이 많은데 어떤 논문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고민이 되시는 이용자 분들이시라면은 이러한 메뉴 구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읽고 많이 인용한 그런 논문들 위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티클 컬렉션은 이 학술 저널이 다루고 있는 주제 분야 안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주요 내용들을 구성해서 그 내용에 관련돼 있는 그 아티클들을 컬렉션화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당 학술 저널이 이제 어떤 학회와 또 연관이 있다면 그 학회 관련된 뉴스나 여러 가지 이제 공지 사항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그 지금 가장 학술 저널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지의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또 관심이나 다른 학술지를 찾아서 들어가셨을 때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보다 조금 적은 정보만을 제공하는 학술지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이제 권호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해당 그 권호에 어떤 수록되어 있는 목차 보시고 그 논문들의 리스트, 그리고 이제 PDF 논문 다운로드까지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권호 자체, 그 전체 권호를 통으로 그 관련된 논문을 모두 한꺼번에 즉시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 멀티플 그 PDF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풀 이슈 클릭하셔서 그 호에 해당되는 전체 이슈 모두 통으로 다운로드 보실 수가 있고요. 일일 250개 문서의 멀티플 다운로드를 이제 그 저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브라우저 사용하시는 인터넷 브라우저별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바꾸셔서 또 이제 멀티플 다운로드 하시면 또 다른 250개 문서를 멀티플 다운로드로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서치 기능입니다. 많은 이제 이용자분들, 특히 이제 학생분들이나 연구를 시작하시는 신입 연구자분들은 서치 기능을 통해서 원하시는 논문을 더 많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이제 접속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서 간편하게 검색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일 먼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그 간편 검색에서 키워드나 기본적인 서지 정보를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좀 필드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어드밴스드 서치를 클릭하셔서 좀 더 상세한 서치 필드로 검색어를 이제 기입하셔서 검색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간편 검색의 키워드란이나 상세 검색의 맨 첫 줄에 있는 그 Find Article with Distance라고 하는 그 검색어란에는 레퍼런스를 제외한 그 원문, 그 풀텍스트의 모든 항목에서 해당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까지도 모두 검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은 검색을 하실 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발행 연도라든지 어떤 특정한 학술지나 그 서적에 수록된 논문만을 제한해서 검색을 하고자 하신다거나 특정한 연구자 혹은 연구자의 소속 그 기관, 국가에서 발행된 논문만 검색을 하고자 하신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그 서치 필드를 활용하셔서 제한 검색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검색어를 입력을 하실 때는 그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불리언 연산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를 and나 or와 and not과 같은 연산자를 활용하셔서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2개 이상의 단어가 붙어 있는 그 어떤 구나 문장을 검색하실 때 쿼테이션 마크 활용하실 수가 있고, 우선 검색을 원하는 어떤 문장이 있을 때는 괄호를 사용하셔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검색을 수행하셨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치 리절트 화면을 보게 되십니다. 예, 서치 리절트 화면의 좌측 상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55개의 리절트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시 화면에서 그 아래에 보시면 이제 종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Set Search Alert라고 하는 그 메뉴가 보입니다. 지금 예시를 보시면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문헌을 검색한 경우인데요. 이 사이버 불링에 대한 최신 논문이 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등록될 때마다 내가 알림을 받고 바로바로 확인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 상태에서 올라서 설정하시면 사이버 불링의 최신 논문 등록 시 이메일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검색 결과로 보여지는 논문의 리스트를 보시면 이제 논문의 어떤 기본적인 서지 정보 밑에 다운로드 PDF라고 하는 다운로드 PDF라고 하는 이제 그 마크가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풀 텍스트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중간에 보시면 다운로드 PDF가 없고 앱스트랙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구독을 하지 않으시거나 그런 이유로 그 구독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유로 풀텍스트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 화면에서 이렇게 이제 내가 풀텍스트를 이용할 수 없는 논문은 배제하고 검토하고 싶다 하신다면 그 좌측에 있는 리파인 메뉴에서 Subscribed 저널로 이제 클릭을 하셔서 필터링을 하시면 내가 구독하는 저널에 수록된 논문만을 이제 검색 결과에 남겨서 검토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용하시는 그 리절트 메뉴 중에는 아티클 타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학술 저널뿐만이 아니라 연구 서적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학술 저널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 위주로, 문헌 위주로 이용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리뷰 아티클이나 리서치 아티클로 이제 클릭하시고 필터링을 하셔서 검색 결과를 리파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리케이션 타이틀은 이제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 그 학술 저널의 이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내가 관심 있는 학술 저널로 필터링을 하고 싶다 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억세스 타입, 오픈 억세스, 내가 구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료로 열람 가능한 오픈 억세스 타입 논문을 필터링 하셔서 이제 원문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좌측에 보시면 네모칸이 있는데요. 네모칸을 클릭을 하시면 그 이제 2개 이상의 논문을 이제 다운로드, PDF 파일 다운로드를 하시거나 이제 서재 관리 프로그램에 반출하실 수 있는 참고 문헌 정보 반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모칸에 2개 이상의 문헌을 선택하시고 다운로드 셀렉티드 아티클 클릭하셔서 멀티플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엑스포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해당 보여지는 그 논문의 리스트의 정렬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선택하셔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렐러번스가 높은, 상관도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최신, 발행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검색 결과 화면에서도 멀티플 다운로드의 어떤 숫자 제한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개 문서의 멀티플 다운로드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이 또한 브라우저별로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하신다면 또 그 브라우저 안에서 일일 100개까지 멀티플 다운로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풀텍스트 화면입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검색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구글 학술 검색이라든지 제3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고 풀텍스트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지금 보시는 풀텍스트 화면을 만나보게 되실 겁니다. 예, 풀텍스트는 HTML 형태로도 제공이 가능하고 PDF 파일의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뷰 PDF 클릭하셔서 PDF 파일 열람하시고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다운로드 풀 이슈를 클릭하시면 내가 열람한 이 논문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이슈 권호 자체를 통으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술 저널 이름 클릭하시면 그 앞서 보여드렸던 저널의 홈페이지로 링크 아웃되어서 저널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논문 제목 밑에 보시면 그 연구자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연구자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그 연구자의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해당 연구자가 지금까지 이 논문 말고 이외에 다른 어떤 논문들 발표하셨는지 연구자의 어떤 그 과거 연구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저희 그 엘스비어의 또 다른 인용 정보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에서 데이터 끌어와서 보여드리게 됩니다. 네, 이 열람하고 있는 논문을 내가 저장하거나 공유하고 싶다 하실 때 중간에 있는 그 메뉴를 활용해서 공유하시거나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들레이와 같은 PDF 논문 관리 프로그램 이용하고 계시다면 Add to 맨들레이 클릭하셔서 해당 논문의 PDF 파일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쉐어 기능을 이제 클릭하시면 이메일이나 각종 유명 SNS를 통해서 해당 풀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는 풀텍스트 링크를 이제 다른 연구자, 동료 연구자나 친구분들과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이 연구 논문의 참고 문헌 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집 그 데이터를 반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레프웍스나 엔드노트와 같은 그 서집 관리 프로그램 이용하고 계신 이용자라면 지금 사이트를 클릭하셔서 이 열람하고 있는 연구 논문의 어떤 참고 문헌 정보를 반출하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다이렉트 수록의 연구 논문을 읽으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연구 논문이다 보니까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학술 용어나 연구 용어를 만나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많은 학생분들은 특히 이제 신입 연구자들이나 학생분들은 뭐 인터넷에 뭐 이제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 같은 데를 가서 이제 그 단어를 검색하고 그 단어에 대한 연구 용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으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보다 이제 학술적으로 검증된 어떤 그 용어의 정의라든지 관련 그 상세한 정보를 보실 필요가 있으시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는 해당 용어에 대한 토픽 페이지를 만들고 그 토픽 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한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으시는 중에 지금 예시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용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이 있다 하시면은 그 용어를 클릭을 하시면 네, 그 해당 용어의 사이언스 다이렉트 토픽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용어에 대한 학술적인 그 의미, 정의가 어떤 것인지 한번 그 살펴볼 수 있고요. 그 related terms, 관련된 다른 용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언스 다이렉트 수록되어 있는 다양한 연구 서적이나 백과사전을 통해서 해당 연구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서적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용어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고 자세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서적을 참고해야 되는지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HTML 형태로 그 논문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중간에 인용 문구에 이제 사이테이션 어떤 그 표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테이션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 그 인용 문구 어떤 논문을 인용했는지 상세한 참고 문헌 그 정보를 바로 팝업 창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참고 문헌이 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이라면 다운로드 PDF 그 마크 그러니까 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수록되어 있으면서 그 이용자가 이용하실 수 있는 구독 논문이나 오픈 액세스 논문이라면 바로 PDF까지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그렇지 않고 어떤 이제 뭐 다른 출판사의 발행 논문이라면 뭐 구글 스칼라나 아니면 스코퍼스 등을 통해서 해당 그 참고 문헌의 풀텍스트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링크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한번 잠깐 봐보실게요. 레코멘디드 아티클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열람한 이 문헌, 지금 이 문헌과 비슷한 연구 논문을 찾고 계신다면 이 레코멘디드 아티클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전 세계 많은 이용자분들이 해당 그 열람 논문을 열람하시고 그 비슷한 시기에 읽으신 다른 논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높다라고 판단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이팅 아티클, 중간에 있는 사이팅 아티클은 해당 그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됐고 어떤 논문에 인용되었는지 그 인용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스코퍼스 인용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끌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엘스비어 저널 내에서 인용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출판사의 논문에 인용된 정보까지도 모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퍼스널라이즈드 기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자 맞춤 기능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 기능들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개인적으로 계정을 만들고 사인인을 한 상태에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레코멘데이션, 히스토리, 얼랏 기능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레코멘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인인한 이용자가 그 사인인한 상태에서 논문을 검색하거나 풀텍스트 논문을 읽거나 열람하거나 하는 그런 이용 패턴을 파악하여서 이용자별로 관심이 있을 만한 문헌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메뉴입니다. CSV 파일 형태로도 반출하실 수가 있고요. 주 단위로 이메일로 알림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사이언스 다이렉트 내에서 검색을 하거나 열람했던 내역을 최대 100건까지 자동으로 저장해서 과거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우리 이용자가 너무 이제 수시로 많은 논문들을 검색하고 열람하게 되시는데 과거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다시 한번 그 논문을 찾아야 될 때, 하지만 뭐 어떤 키워드나 그런 정보들이 잘 기억에 나지 않으실 때 이 히스토리 내역을 잘 참고하시면 내가 과거에 열람했던 문헌들, 검색했던 내역들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락 기능은 최신 문헌 발행 시 이메일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알림 기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크게 두 가지 얼랏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술 저널 그리고 관심 있는 키워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얼랏 설정하시고 관련된 최신 논문 발행될 때마다 이메일로 알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퍼스널라이즈드 레코멘데이션에서 한번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수행하시는 동안 관련된 연구 논문을 많이 찾아서 읽으셔야 되는데요. 그 연구 논문을 찾기 위한 그 과정에 시간과 그 노동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퍼스널라이즈 레코멘데이션을 잘 참고를 하시면 내가 놓치기 쉬웠던 하지만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논문들이 자동으로 추천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연구의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한국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 이용 중에 액세스가 잘 안 이용에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용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때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물음표를 클릭하시고 사이언스 다이렉트 서포트 센터 들어가셔서 한국어를 선택하시고 뭐 문의사항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 24시간 내에 전문 담당자가 입력하셨던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해드리고요. 긴급한 문의는 전화로도 그 문의를 직접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영상 튜토리얼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분들의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 이용 방법 문의 시 간단하게 그 기능별로 이제 한 2, 3분 정도 그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용 방법 숙지하실 수 있는 그런 동영상 튜토리얼도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엘세비어 저널의 논문을 발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 연구자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정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세비어 저널에는 그 약 3,000여 종의 학술 저널이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주제 분야이기도 하고 엘세비어의 논문을 발행해서 내 논문을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이제 올리고 싶은 연구자가 있는 경우 하지만 너무나 많은 학술 저널이 있어서 내가 어떤 학술 저널에 논문을 투고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이 있으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문의 어떤 그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내 연구 논문이 이 학술지의 어떤 스코프가 그 주제 범위에 딱 맞아야 이제 그 심사에 쉽게 통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한 연구 논문과 가장 적합한 그 내용의 학술지를 찾아주는 사이트가 이제 저널 파인더입니다. journalfinder.elsevier.com에 접속하시면 뭐 그 사인인을 하실 필요도 없이요. 무료로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고요. 이제 연구자가 그 작성해 놓은 연구 논문의 초안, 그래서 연구 논문 제목과 초록 그리고 뭐 키워드나 주제 분야 등을 선택하셔서 파인드 저널을 클릭을 하시면 엘세비어에서 발행하는 학술 저널 중에 이 연구 논문과 가장 그 주제 분야나 키워드 그런 내용들이 잘 부합하는 그래서 그 적합도가 높은 학술지를 추천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고요. 학술지 제목 학술지의 그 저널명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학술지의 어떤 그 임팩트 어느 정도 우수성을 갖고 있는지 사이트 스코어나 임팩트 팩터 그리고 뭐 그 심사 통과율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와 같은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널 인사이트라고 하는 사이트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관심 있는 학술 저널에 보다 풍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journalinsight.elsevier.com에 접속하시면 하신 후에 관심 있는 학술 저널을 검색하시면 이 학술지의 임팩트, 다양한 어떤 인용 지수를 통한 어느 정도 우수성을 이제 보이고 있는지 임팩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리뷰하는 속도, 그리고 논문이 최종 발행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스피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학술지의 독자층 그리고 저자층이 어느 정도 국제적인 분포도를 갖고 있는지 국제적인 분포도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이 좀 들어와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독 수혜기간 소속 이용자도 엘스비어에 회원가입하여 퍼스널라이즈드 서비스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 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 통해서 사이언스 다이렉트 접속하신 이후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계정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 이메일 주소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메일 주소와 성함만 넣고 계정 생성하시고 사인인 하시면 퍼스널라이즈드 서비스 기능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무료 사이트는 회원 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저널 파인더나 저널 인사이트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회원 가입 없이도 누구나 접속하시고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